130만 원 정도. 그게 그때는 정말 어렵고 크게 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점점 먹다 보니까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남의 밭에다가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있었는데 남의 밭에다가 나이가 좀 들면서 내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성실함과 내 최선을 다하는 이 성향으로 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자영업을 하나 그때만 해도 사실은 여력은 없었지만 좀 대출을 받아서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오픈을 했어요. 시내에다가 가방, 패션, 의류 잡화 이런 걸 좀 했습니다. 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 했었던 그 돈보다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오전 11시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그 재미. 그러면서 거기에 올인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자영업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자영업. 많지 않으시네요? 신기해라. 자영업이 가장 많지 않나요? 되게 많은데 그 자영업이 사실은 그 묶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 가게 안에, 매장 안에 내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이 되죠. 문을 열어놔서 손님이 들어와야 그거를 판매를 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다 보니까 손님은 옆에 경쟁 상대에 뺏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오프라인 매장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추워도 안 되고 더워도 안 되고 맞죠? 태풍이 와도 안 되고 어떤 날 오는 손님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답답한 뭐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 수익은 계속 줄어요. 그죠? 자영업이 항상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들어오는 손님은 제가 어떻게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패션을 다 맞춰서 보는 자신은 있었어요. 말로 꼬신다 그러죠. 소위. 그래서 정말 모든 걸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안 들어오는 손님은 재간이 없더라고요. 그걸 느끼기 시작해서 답답하고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 남는 시간에 뭘 했냐, SNS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SNS를 하면서 쇼핑몰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냐면 내가 매장을 열어서 손님이 들어와야지만 수익을 벌 수 있는 게 내가 저녁 시간에도 그들이 쇼핑을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이 되고 내가 우리 아이와 잠깐 주말에 놀러 나가더라도 또 수입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한번 제가 꼽게 되죠. 어떻게 되느냐, 오전에는 낮에 가게에서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SNS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 생활이 정말 최고의 저는 피크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잠 3시간밖에 안 잤어요. 왜냐하면 업로드를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노동이었다라는 거를 그때 가서 점점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직장 생활, 자영업, SNS. 제가 SNS 홈쇼핑도 왜 노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의류를 제가 동대문에서 사입을 해옵니다. 사입을 해와서 피팅을 해서 제가 입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댓글 달고 택배 발송까지 모든 게 다 노동이었어요. 그것도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노동을 통해서 제가 돈을 벌게 됐다라는 것을 제 앞전에 직접 판매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직에 이제 아이사에서 제가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방판은 내가 물건을 갖다 파는 거고요. 후원 방판은 내가 직접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까지만 올라오는 게 후원 방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전체적인 수익을 다 올려받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제가 후원 방문 앞전에 그 타사가 후원 방문 판매가 한 6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방판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나중에 더 절실하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만 올라오게 되는 수입이었다. 단 내가 당장 일을 해서 영업이라는 것을 보시면 보험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자동차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고수익 아니에요? 고소득이죠. 당장 일하면 다음 달에 영업수당은 되게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 벌러 가서 영업하려면 보험 많이들 가시잖아요. 사실은 수익적인 거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때문에 저도 수익이 많이 잡히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일을 하지 않게 됐을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을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의 소득 방법을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직장인은 근로소득이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노동 수입입니다. 근데 3가지 다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내 몸으로 일을 해야지만이 벌 수 있는 수익이었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원 방판도 영업의 일종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한 가지로 제가 대입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현금 흐름의 사사분면인데, 제가 여기 왼쪽 윗부분이 직장인이에요. 직장. 내가 그 시간 안에서 일을 하고 일정한 수익만 받아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도 수익을 제가 저처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분면에는, 왼쪽 밑에 분면에는 자영업자의 분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노동으로 일을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직장인에도 노동 수입인데, 여기에는 핵심 가치가 직장을 다닐 때는 뭐가 있어요? 안정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내가 다른 거를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전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거나 어떻게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제대로 도전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영업 같은 경우는 핵심 가치가 독립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자영업을 해보니까 열심히 잘하면 돈은 돼요. 되는데 전체적인 통계상을 보니까 자영업자가 직장인보다 수익이 더 작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치킨집 우리 새집 걸로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독립적인 부분이지만 수익적인 부분은 좀 작더라.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른쪽 편면에 우리 시스템 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비즈니스, 그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뭘로?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소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간을 활용을 하는 거고, 투자는 돈을 투자해서 내가 수익을 받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전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처음 알게 됐어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걸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거를 알면서 정말 제가 확 눈을 떴던 부분이 뭐냐면, 요렇게 왼쪽 편면에 있던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노동을 하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의 전체에 몇 프로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95%라는 거죠. 저는 정말 놀랐었어요. 어머, 95%가 내가 노동 수익을 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자영업하고 하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95%가 있고, 또 오른쪽 편에 여기에 그 시스템 소득으로 인하고 투자로 인한 그 소득을 버시는 분들은 5%. 근데 중요한 건 95%의 사람들이 현금 흐름의 5%밖에 소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체 소득에. 여기는 95%의 소득을 5%의 사람들이 나누어서 가져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았어도 금전적으로 사실은 크게 소득을 벌지 못했다, 벌 수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내가 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가죠. 핵심 가치는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구조더라. 저는 이거를 이제 6년, 7년 정도 그 시스템으로 활용을 해서 소득을 이제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명확하게 좀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판과 후원 방판과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더라. 그런 부분을 조금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공자들의 성공 공식에는 이 내용의 이 책 한번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많이 읽어보셨다 그죠? 내용은 대충 아시겠다 그죠? 파이프라인의 와, 저는 이거를 방판을 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사실 문외한이었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당장 일해서 다음 달에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되게 센세이션했었어요. 마치 내가 원하는 건 저거였지. 자,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노동 수익으로 받는 사람들 5%의 금액을 95%의 사람들이 나눠 가져가다 보니까 수익적인 부분이 작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안의 내용은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친구가 둘이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이 친구 둘이가 어떠한 동네 마을에서 직업을 찾고 있었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던 그 찰나에 물동이를 입고
옆 동네로 이동을 시키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물동이로 너무너무 둘은 기뻐했죠.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이동을 하면서 매일매일 물동이를 나르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돈을 벌었는데 그게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파블로가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이거를 매일 이렇게 물동이를 이면서 내가 몸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매일매일 그런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해서 한 번에 내가 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브루노한테. 이거를 나랑 같이 해보지 않을래? 근데 브루노는 아니야. 나는 지금 당장 빨리 그냥 내 몸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를 원했어요. 그래야 내가 돈을 바로 받아서 많은 돈을 벌고 멋진 옷도 사 입고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호화롭게 술도 마시면서 굉장히 부유롭게 지내던 그 시간에 파블로는 그러면 나는 혼자 열심히 한번 파이프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 어떻게 만들었냐? 낮에는 물동이를 이고 일을 하고 저녁에 남는 시간에 파이프라인을 매일 조금씩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은 되게 오래 걸렸겠죠. 그 의미가 뭐냐? 빠른 시간에 큰 돈을 요구하면 되지는 않는다라는 교훈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조금씩 내 일을 하면서 내 파이프라인을 연결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고 그때 파울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은 그죠? 엄청 힘들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몇 년 뒤에 완공을 하고 그 브루노는 정말 체력이나 소신을 하고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에서 파블로는 어떻게 됐어요? 파이프라인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파블로가 나중에 브루노에게 제안을 해요. 직장을 잃었지만 나와 함께 파이프라인을 내가 깔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나와 함께 같이 전 세계를 돌면서 그 일을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 일을 수락을 하면서 같이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파이프라인을 까는 일을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파이프라인을 까는 그 나의 소득을 버는 일을 알았으니 이 아는 방법을 다른 그 누구들과 모두 다 공유를 하면 다 함께 그들과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통을 나르는 일의 95%의 사람들은 항상 직장과 자영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 정도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수익적인 부분은 반드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일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5%의 사람들은 자 보시면 개인연금이라든지 부동산, 주식, 채권, 시스템 수익, 시스템 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받지만 반드시 투자도 그거를 또 모아서 투자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백만장자 중에 20%가 네트워크 마케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보시면 미국이 가장 많아요. 미국이 백만장자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11위라고 얘기하네요. 작년 데이터 자료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 백만장자 중에서도 미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 빌 게이츠죠. 말이 안 나오네요. 빌 게이츠하고 로버트 기요사키하고 이들이 내가 만약에 사업이 지금 잘 되지 않고 내가 정말 아주 초창기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인식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저는 근데 사실은 해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정말 부를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경험을 좀 한번 해봤어요. 경험입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었지만 근데 저 직장 다니고 자영업하고 하면서 부자 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범한 사람이 부자
기업의 선정시의 주요 사항입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안정적 운영 상태, 그 회사가 과연 안정적인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정 상태라든지. 왜냐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내 네트워크를 다 깔았어요.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떠나서 보니까 회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 회사가 내가 깔아놓은, 내가 일한 내 모든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회사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소비자가 다시 찾는, 내가 회사는 너무 튼튼한데 제품이 다시 찾지를 않아. 문제가 있죠. 다시 찾는 그런 강력한 제품력이에요. 뭐 PM은 말할 것도 없죠. 이미 모든 소비자들, 모든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우리 1위를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희망 고문하지 않는 현실적인 수익의 보상이 되게 중요하다. 기다리면 된다. 돈이 돼야죠. 어느 정도? 그리고 그런 롤 모델들, 현실적으로 그런 수익을 벌고 있는 롤 모델들이 과연 얼마나 분포되어 있느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냥 희망 고문하지 않는. 자, 보시면 이제 회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를 하는 비즈니스 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안에서 뭘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회사의 시뮬러 웹 순위라든지 회사 페이지 조회수, 그리고 뭐 유튜브 구독자 순위, 회사 수익 증가율, 수백만 달러의 회사 수익 성장, 이런 모든 것들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회사들의 순위를 매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PM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트리플 A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의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요 710여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트리플 A를 받는 기업은 몇 프로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5%입니다. 5%. 그래서 5%에 들어가 있는 PM이다. 그래서 35위 안에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35위 안에 그렇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냥 딱 보면 아는 오래된 회사들도 사실상 제가 한번 비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더블 A더라고요. 더블 A 플러스라는 거죠. 트리플 A가 아니더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이 전부 다 더블 A 플러스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평가하는 그러한 지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 순위라는 게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성장가도로 달리고 있느냐, 인기가 그만큼 있느냐, 사업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 그죠? 여기에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새로운 회사 또는 제품이 출시가 됐느냐,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기업 임원이 들어오고 있느냐, 새로운 국가 오픈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모멘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회사의 순위를 매겨놓은 겁니다. 거기에서도 보시면 당당하게 710여 개의 기업 중에 8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안에, 근데 이 10위 안에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회사, 유명한 회사들이 없어요. 가장 유명한 PM이 8위에 지금 순위에 랭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PM 성장의 위험, 이건 단편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그래프를 간단하게 보세요. 자세히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냥 제일 1등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비교를 한 겁니다.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PM은 전체적으로 언제부터요? 2018년도 한국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성장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조금 약간 하락세예요. 전체적으로 다. 유일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멘텀 순위도 8위지만 모멘텀 순위가 몇이에요? 38인가 그러더라고요. 아메가 이 정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넨 브레이드스트리트라고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비즈니스 폼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 있는 중요한 기업 신용 평가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뭘 보면 제표 상태까지 모두 다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무엇을 가장 정확하게 보느냐, 정확한 대금을 결제를
해주고 있느냐, 이 회사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강력한 재무제표예요. 매출부터 이익, 채무, 그리고 부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개를 했을 때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경영과 오래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신생회사와 오래된 회사이냐, 그리고 안정적이냐, 그리고 시장에서의 위치와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회사가 과연 얼마 정도까지 성장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신용 등급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조차도 트리플 A, 여기는 뭐라고 평가를? 100점 만점에 99점이라고 해요. 대박인 거예요. 이 회사가 너무 중요한 걸 저는 알아버렸거든요. 내가 열심히 7년, 10년, 15년, 20년 나는 진짜 열심히 잘할 자신이 있어요. 맞죠? 돈 벌려고 일하는 건데 직장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튼튼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PM을 이제 단점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조금 보셨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살짝 하향세입니다. 그런데 PM만 유일하게 우상향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다. 이 그래프도 눈으로 그냥 딱 하나만 보더라도 조금 우리가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18년도에 PM이 이제 국내에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국내에서 한 4년 만에 우리 3위를 탈환을 했죠.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되게 파란이 일어났다. 제가 타사 있었을 때도 파란이었어요. 이거 뭐지? 이랬었어요. 이 회사 뭔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그런 좀 조사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글로벌 DSN 아시죠? 직접 다이렉트 셀링 뉴스의 그 기업에서 선정을 하는 그 순위가 글로벌로는 710여 개 중에 6위더라. 6위더라. 이 브라보 어워드 이 상은 성장하는 회사의 그 지표를 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고 탄탄하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5연패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포브스 잡지는 너무 잘 아시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 롤프 솔로그 회장님이 표식 모델로 그냥 이거는 그 회사의 징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사가 정말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징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이트에서 직접 가지고 온 겁니다. 6위 PM이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PM 사업을 시작을 하고 알아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유럽에서도 아메이를 제치고 PM이 1등하고 계신 거 알고 계셨나요? 진짜요? 놀랐어요, 제가. 유럽에서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우리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1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저는. 그 정도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제약회사까지도 지금 넘어섰어요. 제약회사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난다긴다 하는 모든 네트워크 상품의 건강기능식품 유명한 회사들을 모두 다 제치고 1위를 지금 우리가 탈환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2위 아메이도 있고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표를 좀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자긍심이 생기실 만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비자들로 이미 인정을 받았다. 이제 이 정도면 제품에 대한 인정성은 끝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글로벌 이제 원서버로 저희가 지금 40여 개, 이제 50여 개국이 올해 이제 오픈이 되면 50여 개국인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크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조금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전사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엄청 열심히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나갔다라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전사에서는 이제 글로벌을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불안정했었어요.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글로벌은 나가서 한번 뛰어봐야 되겠으니까 무작정 사실은 저희가 좀 뛰어나가서 뛰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미국에 오픈을 했을 때 비전을 일단 저는 또 리더로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왜? 글로벌이 된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만에 뛰어나가서 초창기에 정말 어렵게 개척을 했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야시장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하루 2만 보 걸으면서 한국에서도 저는 개척을 안 해봤거든요. 문 열고 들어서 말을 안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발라주고 정말 이게 별 희한한 걸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석 달 만에 1억 매출 이상을 해내고 200명 이상의 팀원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리더를 만들어냈고. 그런데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이트도 잘 안 되지 뭐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는데 40여 개국, 이제 50여 개국의 글로벌이 이미 진출이 된 회사에서 우리가 이미 깔아줬다는 거예요. 아니 불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내 아는 지인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먹어보게 하고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잘 관리를 해서 리더가 나온다면 전 세계를 내 코드 하나로 모두 다 수익을 받아갈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비전이거든요. 정말로.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요. 좀 내가 여기 나가 있는 나라에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었는데 회원가입 하고 드시게 먹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능력이 또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글로벌이 뻗어나가는 속도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PM에서는 정말 저는 좀 크게 봤습니다. 글로벌 원서버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PM 뱅크가 이제 설립 예정을 했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저희가 했잖아요. 이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각 나라에 지급이 되는 수수료마저도 사업자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드시는 PM 뱅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PM 뱅크로 인해서 또 저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에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 PM에 와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래야지만이 사업자가 좀 더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에는 반드시 저는 이런 사항이 조금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좋다라고 느꼈을 때 남들도 좋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비타민이 좋아요? 먹었어요. 석 달 있으면 좋아질 거야. 사업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비타민 영양제 먹는다고 막 바로 좋아지고 이런 느낌들은 사실은 내가 막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액티바이지는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마시는 만큼 바로 즉각적으로 5분 안에 효과가 온다라는 것은 내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집중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집중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내 역량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집중해서 이것을 내가 섭취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인가는 그 이후의 문제지. 근데 그러한 제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너무나 합당한 PM의 제품이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담스럽지 않은 진입 비용이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고물가. 요즘에 또 워낙 이제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진입 비용이 높으면 또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죠. 추천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PM을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 진입 비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부담스럽지 않구나. 내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도 100만 원 정도면 되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타사는 최소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300, 500, 700이에요. 그렇게 끊고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은 그렇게 내가 투자를 해서 한다라는 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아니면 어때요? 오토십 내가 먹고 오토십 내가 사업을 할 거 아닌데 이 친구가 먹고 싶대. 그래도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게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수당을 잡아주는 그 기준 포인트가 상당히 높은 걸 저는 조사를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수당을 주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 뭐 VP, BP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제품 가격을 올로 다 잡아주지 않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당을 잡아주는 그 기준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대부분이 최고 50% 정도밖에 안 돼요. 30, 10. 그 50이나 30이나 10% 안에서 35%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포인트를 30% 정도 잡아줘요. 거기에서 35%를 주면 수당이 많겠습니까? 기준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낮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당을 잡아주는 기준 포인트가, 자 우리 보세요. 오토십이 얼마야? 137,100원이죠. 137,100원을 먹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도 137,100원짜리를 팔 수는 있겠죠. 그러면 137,100원은 올로 다 잡아주는 금액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137,100원에 100% 다 잡아주고 거기서 얼마를 줘요? 11%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BP라든지 VP 뭐 이런 것들을 50% 30%니까 거기에서 포인트를 뭐 5% 정도밖에 안 줘요. 소비자가 소비자 했을 때. 그러면 몇천 원 단위입니다. 3,500원 이래요. 그러니까 기준 차이가 5배 정도부터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가 직접 판매한 부분에 대한 수익을 100% 잡아주고, 직대에 대한 거예요. 직대, 산하가 아닙니다. 직대에 대한 부분 잡아주고 그 포인트를 12% 온전히 다 준다는 게 되게 높은 편이에요. 소비자가 소비하는 다 대부분 5%입니다. 11%를 준다라는 거. 그리고 달성 가능한 허들의 기준, 그런 거 있죠. 유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죠. 타사는 유지에 대한 그 직급을 만약에 한번 갔어. 그럼 유지를 해야 되면 몇백만 원씩이에요. 그냥 안 됐어요. 그달에 매출이 없어요. 그래서 밀어넣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이 돼요. 저는 유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인지를 잘못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유지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한 것도 굉장히 유효했었어요. 자, 그리고 사실적인 소비자의 자동 레버러지, 이건 너무 중요하죠. 오토십이요.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토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오토십이 내가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끊어버리죠. 근데 저는 이 PM에 그게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었어요. 이 제품이 너무 좋아, 먹어야 돼. 그러면 이 제품의 전체 가격에서 어떻게 됐어요? 소비자의 이 가격에서 소비자의 자동 레버러지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거를 금액적인 부분을 내가 다른 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직급적인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후원 보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지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소비자는 내가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 소비자를 등록하는 것을 저는 본 거죠. 여기서 느끼게 된 거죠.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그것을 먹었을 때 그 사람이 사업이 아니어도 소개가 일어나고 또 매니저도 내가 가서 후원 미팅을 한번 하지 않았는데도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실적인 소비자의 자동 레버러지가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직급 달성 시 안정적 수익 보장이 되느냐, 그 직급을 달성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 수당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느냐. 제가 아까 그 얘기 하려다가 까먹었네. 순간적으로 까먹었네. 이게 유지가 약간 되는 것들이 잠깐만요. 직급 달성 시 안정적 수익 보장이 돼. 제가 지금 머릿속에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막 지금 엉키고 있어요. 막 이게 열정은 나오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직급 달성 시 안정적인 수익 보장이 돼. 우리 보상에 보면 평균 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매출 직급을 했는데 이게 유지가 되지? 강제적인 오토십이 저는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오토십을 먹으면 제가 자동으로 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싸게 먹으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럼 20% 할인되죠. 오토십을 무조건 먹어야지만이 프로모션 상품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이건 너무 똑똑하시다. 이거 만드신 분. 오토십은요, 어느 정도 좀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끊고 싶을 때 끊고 이러지 않고 처음에 이 제품을 섭취했을 때 3개월은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개월을 강제 섭취를 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돼요? 건강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재구매율이 80% 이상이더라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평균 수당이 있는 거구나. 3개월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는 먹는 사람도 좋은 거지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한테도 너무나 수혜적인 부분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수입 보장이 되는 것은 오토십, 강제적인 오토십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좀 저는 이해를 좀 했어요. 그래서 파트너와 동반 성장하는 구조이다. 파트너와 과연 나만 잘 되느냐, 내 파트너와 함께 잘 됨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동반 성장하는 구조, 나도 벌고 너도 벌고 당신도 벌고 그들도 벌고 모두 다 적지만 편차는 있지만 함께 벌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성장하는 과연 회사인가. 저는 이거 단적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7년 전 이제 타사에서 이제 일을 했을 때, 그때 그 브랜드가 딱 나왔을 때였었어요. 갑자기 붐이 확 일어나니까 제가 물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제 능력 이상으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이런 매출이 뜨지?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나 보다. 원래 이런 업종이 이렇게 인지를 잘못 인지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기복이 있잖아요. 무조건 다 잘 되진 않아요. 개인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고. 매출이 급감을 할 때,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제가 작년에 지사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뭐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교육 시스템부터 프로모션부터 여행 프로모션 제가 직접 다 했거든요.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제가 번 것을 전부 다 웬만하면 다 그쪽으로 정말 이제 포함을 해서 할 정도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업이 성장을 할 때는, 나도 아까 우리 정혜진 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는 게 너무 중요한 거더라니까요. 이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야지만이 내가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내려오는 상태에서는 제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 성장하는 회사가 너무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10개, 국내 탑 10에 있는 10개 회사 중에 과연 어디가 성장을 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했었어요. 거기에서 성장하는 회사의 PM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보는 기준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자,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비즈니스는 반드시 미래의 내 모습이 보여야 하고,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나는 1년 뒤면 저렇게 될 거야. 3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야. 그 미래가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전사에서 7년 동안 제가 이제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받은 수익은 사실은 커미션이 7년 동안 46억이더라고요. 매월 5천만 원 평균 받았습니다. 사실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그걸 받고 평생 살아도 문제는 없었죠. 근데 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요. 뭐냐, 내 파트너들에 대한 동반 성장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알아버렸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정말 진심으로 사업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반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하나 꿰뚫어 봤을 때 회사와 그리고 뭐 제품과 그리고 보상적인 구조 모두 다 현재로서는 가장 완벽한 회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단 하나의 문제, 내가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내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밭을 잘 읽어놨으니까 이 안에서 모두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